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유치권 뽀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 강의 114강인가요? 거기서부터 쭉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치권의 유형이 판례는 되게 많아요. 판례는 되게 많지만 그래도 주의할 사항들만 체크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 좀 이렇게 우리가 숙지해 놓으면 되게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유치권이 많이 성립돼요. 특히 모텔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물건 한번 볼게요. 이 물건하고는 관계없어요. 유치권이 성립됐다. 물건 괜찮네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물건 봤을 때는 괜찮고. 근데 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여기 있네요. 유치권자 누구로부터 그죠? 16억 아니 1억 6천 유치권 신고가 있는데 유치권 존재하지 아니하면 유치권 판결 확정이 됐다네요. 근데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알겠죠? 근데 제가 이 물건하고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점유. 근데 이거 대충 보니까 위에 보니까 현황조사관이 갔을 때 본건 현황조사사 현장에 입차하여 근무 중인 소유자형 김태호를 면담한 바 채무자 겸 소유자인 김태종이 본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다네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소유자가 주장하는 유치권, 그죠? 의미가 없지. 근데 이게 소유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주장하지만 지금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을까요? 점유하지 않고 있겠죠. 물론 현황조사서를 봐야 되겠죠. 현황조사서는 제가 지금 그걸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 깨트리기, 그죠? 허위 유치권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확정 판결에서도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 안 봤어요. 저는요. 안 봤는데 봐야 되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보세요. 아까 여기 판결문도 있고 거기 이제 대부분 들어가시면 사건 번호하고 이제 피고인이나 아니면 원고 성만 이름 입력해도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만 봤을 때는 유치권자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점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 교재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좀 따분할 수도 있어요. 교재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경매 물건하고 대입시켜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허위 유치권 판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죄송합니다. 자, 허위 유치권 찾아내기라고 해서 이제 제 교재에 있습니다. 여기 찾아내기. 점유 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아까 같은 경우는 점유를 소유자가 한다고 했는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대요. 또 소유자의 형. 그죠?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점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압류 후에 점유. 다시 제가 어저께도 목이 터지다 얘기했지만 경매 기입 등기. 그러니까 이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잖아요. 이 이후에 점유를 하게 되면 이것도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걸 보자고 했죠? 현황 조사서를 본다고 했죠. 현황 조사관이 가서 현장에서 코멘트한 내용, 점유를 누가 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현황 조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점유의 상실. 만약에 이제 이때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그리고 가끔씩 점유를 한다. 그런 것도 유치권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여기다 묶어놓고 한 이틀에 한 번씩 밥 주러 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유치권이 인정 안 되겠죠. 유치권은 지속적이고 계속돼야 되니까.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치권 안 되고요. 이런 것도 유치권 찾아내면 이제 점유 현결해서 이런 걸 이제 찾아내면 되고 점유 관계가 있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넘겨볼게요. 우리가 이제 결련성이라고 했잖아요. 피담보 채권과 그러니까 이 공사대 건물을 졌는데 이 건물과 그죠? 건물과 결련성이 있어야 돼요. 결련성. 예를 들어서 건축 신축을 위한 건물 신축 사전 공사대금. 사전 공사대금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구건물 철거, 그죠?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건물과 그래서 구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 건축 예정지의 정지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물과 관계가 없으니까 유치권이 인정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게 자재, 설계, 용역 대금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도 인정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도 마찬가지고 포장공사, 싱크대, 주방시설, 신발장, 가구 등 이런 것들 단순 노무자들
인건비 이런 것들은 건물 자체로부터 생긴 어떤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치권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닌 경우, 그죠? 건물 자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건물,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임차보증금, 상가권리금, 건물의 부속설비, 뭐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뭐 건물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이 건물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만들거나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역시 아무 유치권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피담보 채권의 소멸이 있어요. 세 번째 제가 이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피담보 채권을 대물 변제로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걸 이 유치권 다른 걸 줬어요. 그래서 뭐 다른 지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대물로 줬어요. 그죠? 이걸 줬든지 아니면 이 건물을 완성하고 그죠? 그 이제 이 건물을 각 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해서 뭐 당신이 그럼 101호, 102호, 103호 가져. 유치권자한테 101호, 103호, 104호를 줬어요. 그럼 이게 유치권자 소유잖아요. 그죠? 유치권자 같이 물건에서 유치권을 주장해?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물건은 안 되죠. 유치권자 자신도 자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인정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유치권을 볼 때 공사 우리가 이제 그 임차인이라든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 뭐 건물 임대차 계약서 또는 뭐 이런 공사 관련해서 뭐 하도급 계약서 이런 것이 이제 만약에 재판으로 가잖아요. 이런 걸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막 유치권자들은 막 영수증을 이만큼 써요. 근데 이런 것들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대부분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내용을 쭉 쓸 거 아닙니까? 뭐 부분적으로 어? 결제하기로 한다. 아니면 단계마다 뭐 이 단계 끝나면 이 단계 끝나면 끝날 때마다 지급하기로 한다. 아니면 뭐 계약금 주고 나중에 나머지는 공사가 완공될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도급 계약서에 다 있다는 얘기죠.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은요. 유치권 배제 특약을 씁니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각서를 대부분 다 써요. 그죠? 유치권 포기각서를 많이 쓰는데 대부분 웬만한 공사 현장 뭐 95% 이상은 다 유치권 배제 특약을 포기각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판에 딱 가보면 계약서상에 또 아니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상에 다 있어요. 그런 게 대부분 허위로 많이 판단된 경우가 있죠. 근데 만약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재판으로 딱 가잖아요. 1심에서 대부분 가집행 판결을 내려요. 가집행 판결. 가집행을 선고를 해요. 가집행 판결을 내리면 가집행이 뭐냐면 그냥 공탁금에서 5천만 원 걸고 그죠? 내가 그 유치 목적물을 명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항소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공탁하고 다시 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유치권자나 저나 뭐 서로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제 만약에 재판으로 갔을 때는 아까처럼 뭐 식대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정지작 같은 거 했던 거 다 까요. 판사님께서 다 이 건물하고 관련 없는 채권들은 공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 건물과 관련 없는 채권들은 다 상계를 해주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히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제가 누차 설명드린 게 압류 후에 점유 그죠? 대부분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된 이후부터 점유를 하게 되면 이건 역시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허위 유치권을 확인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